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결심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이것만은 말하지 말걸 이라고 마음속으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후회와 괴로움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왜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 플라톤의 철학과 지혜를 통해 삶 속에서 후회와 괴로움을 피하는 지혜와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신을 볼품없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결국에는 힘들게 쌓아올린 평판마저 손상되고야 만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본디 떠나갈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들마저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은 힘들지만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고 타인들에게 검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피하게 할지도 모른다.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기보다는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무심결에 말한 자랑이 나에 대해 의외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상대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진정한 인격이 행동을 통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직접 밝히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겸손함과 진정 어린 친절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은 자화자찬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만들고 키워내야 한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인간관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해도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사다. 영원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좋은 관계일 때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쓸데없는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예민한 가정사에 대해서는 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평가와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깊은 것까지 털어놓으면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삶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비감을 주는 것은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자신이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가장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 잃을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앞에서는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고 결국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며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한 후 말하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가 허물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하고 자신의 명성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같이 험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상대가 간과한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부드럽고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킬 뿐더러 신뢰와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 다 개인의 상황과 특정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의견이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넘어선 충고를 쉽게 하지 마라. 의미 없는 그 말들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험하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타인의 지지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다른 이로부터 듣는 사소한 의견들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방해될 수 있다. 때로는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는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번 결심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의지가 왜 이리 약할까 하며 괴로워한다. 우리 철학자들도 그런 의지의 나약함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답을 내놓았다. 나는 이 의지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흔히들 많은 철학자들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기계, 감정, 이 세 가지로 구분하려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계산할 때 사용하는 차분한 이성으로 어떤 욕망을 억누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욕망을 억누를 때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흥분되는 격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기계라고 말한 것인데 격정 또는 분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분노 이면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정서가 있으며 거기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자기 존중의 심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명예와 승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기계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다들 내부에 이성과 기계와 욕망의 세 가지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비율로 이 세 가지를 혼합하여 가지고 있다. 끝으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기계가 무엇인지 절반은 알고 있다는 의미다. 여러분들께서는 플라톤의 6가지 조언을 통해 지금처럼 부디 기계를 가진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